다음은 예제 9번 문제입니다. Mixing of hot and cold waters in a show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ider an ordinary shower where hot water at 또 페르하이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고쳐 보겠습니다. hot water는 60도씨 is mixed with cold water 50 Fahrenheit인데 이건 10 degree Celsius로 바꾸고요. If it is desired that a steady stream of warm water at 110 degree Fahrenheit인데 이거는 45 degree Celsius로 바꾸시고 be supplied and determine the ratio of mass flow rates of the hot to cold water.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샤워기 있잖아요. 샤워기 이 꼭지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샤워기를 그려야 되지? 샤워기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샤워기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이제 공급되고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공급돼서 요게 이렇게 만나서 미지근한 물 우리가 딱 좋아하는 온도 사실 45도도 상당히 뜨거운 온도인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걸 만든다고 할 때에 뜨거운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60도 그 다음에 차가운 쪽에서 들어오는 물의 온도는 10도 정도 됐을 때에 그게 잘 섞여 가지고 45도의 웜 워터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이 만나는 요 조그만 이 섹션 자체가 하는 역할이 바로 믹싱 챔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그만 이 세그먼트를 다시 크게 그려보면 자 핫 워터가 한쪽에서 들어가고 콜 워터가 또 한쪽에서 들어갈 때에 이 믹싱 챔버 안에서 적절하게 섞여서 바깥으로 나오는 물은 45도씨에 따뜻한 그런 물이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공급해서 45도씨의 그 물을 얻으려면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즉 뜨거운 물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의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ssume the heat losses from the mixing chamber to be negligible. 이 믹싱 챔버 안에서 물론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는 과정에서 이 바깥쪽으로 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가정하기를 이 믹싱 챔버는 지금 인슐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어떠한 열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가정을 하라는 얘기고요. 이 믹싱 챔버 안의 압력은 20 psia인데 150 kPa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텝 1은 determine the ratio of mass flow rate of hot and cold water인데 보시면은 이 그림에 hot water를 1, 그 다음에 cold water를 2라고 적어졌으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m.1 over m.2를 지금 구하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지금 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프로퍼티는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의 온도,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의 온도, 그 다음에 믹싱 챔버 안에 압력까지 지금 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식이 필요한데요. 일단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스 컨서베이션,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스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 m.in equal m.out이다. 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어떠한 그 매스 플로우 레이트라던가 다른 물성치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m.in이라고 하는 거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m.1 더하기 m.2이고요. 나오는 쪽 미지근한 물의 유량은 m.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퀘이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제 이용해서 또 하나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일단 믹싱 챔버는 처음 가정에서 히트 로스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 에디아백 상태로 잘 인슐레이션이 됐으니까 열 전달은 없는, Q는 이제 0일 거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 믹싱 챔버 안에서 혼합이 될 때에 이 혼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 무슨 펌프가 있다든지 뭐 전기 히터가 있다든지 어떠한 일을 공급하고 하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시스템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앞선에서 풀었던 이그젬플 A 그 스로틀링 밸브랑 같이 믹싱 챔버도 무슨 장치다? 아이센탈픽 장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는 E 닷 E는 E 닷 아웃이다 라고 하는 이퀘이션을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E 닷 E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m 닷 타임스 그 엔탈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m 닷 1 H1이 공급된 뜨거운 물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m 닷 2 H2가 공급된 차가운 물의 에너지입니다. 이퀄 m 닷 3 H3가 이 시스템으로 바깥으로 나온 그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퀘이션 2. 자, 방정식 하나하고 방정식 두 개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뜨거운 물의 유량과 차가운 물의 유량의 비율을 y라고 해볼게요. y라고 하면, 자, 이 첫 번째 식을 어떻게 써볼 거냐면, m.3 대신에 그 m.1하고 m.2를 이 식 2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m.1 h1 더하기 m.2 h2는 m.1 더하기 m.2 h3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항을 m2로 나눠줄게요. 그럼 m2로 나누면 m2 m.2 여기도 m.2 더하기 m.2 이렇게 되는 거, 더하기가 있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m.1 over m.2는 우리가 y라고 놨잖아요. 그래서 y h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m.2 m.2 서로 없어지니까 그냥 h2 이렇게 되는 거고, 이퀄 여기는 y 더하기 1 h3. 그래서 y라는 걸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y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h1-h3 분의 h3-h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의 질량 유량의 비는 결국은 이 엔탈피들의 차의 비율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 H3, H2, H1만 찾아내면 우리가 이 Y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Y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자, 공급되는 물 60도일 때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60도면 1기압, 보통 이 안에가 이제 150kPa이니까 100kPa일 때에 세츄레이트 온도가 100도잖아요. 100도. 근데 지금 100kPa보다 높기 때문에 세츄레이트 온도가 100도보다도
조금은 높겠죠. 근데 지금 주어진 뜨거운 물의 온도가 아무리 뜨거워도 60도라고 그러면 세츄레이트 온도보다는 낮을 거란 말이야. 그럼 현재 상태가 컴프레스드 리퀴드란 말이죠. 컴프레스드 리퀴드. 10도는 말할 것도 없고 45도도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이 스테이트 1, 2, 3의 그 물의 상태가 다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입니다. 그럼 컴프레스드 리퀴드의 엔탈피를 구하려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우리 교재 테이블 A7에 있는 컴프레스드 리퀴드 워터에 관한 테이블에서 찾아내는 게 가장 정석인데 컴프레스드 리퀴드 테이블 대신에 우리가 그냥 세츄레이트 리퀴드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H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모든 압력은 150kPa 주어져 있고 그래서 P는 150kPa에 T1은 60도, T2는 10도, T3는 45도인데 이미 이 두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그 스테이트가 다 컴프레스드 리퀴드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컴프레스드 리퀴드는 주어진 온도에서 세츄레이트 리퀴드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H1은 HF Saturate Liquid at 주어진 온도 60도씨, 그 다음에 H2는 HF at 10도씨, 그 다음에 H3는 HF at 45도씨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약 좀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A4에 가서 60도일 때에 그때 세츄레이트 리퀴드, 세츄레이트 워터의 엔탈피를 찾으시면 251.18 kJ/kg이고 그 다음에 10도씨일 때는 42.022 kJ/kg이고 그 다음에 45도씨일 때는 188.44 kJ/kg 이렇게 해서 테이블 A4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찾은 값들을 다 대입하셔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Y값은 약 2.33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2라고 썼어야 되죠, 그죠? 맞나요? 차가운 물이니까 2고 뜨거운 물 1인데 지금 분모보다 분자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45도의 그 미지근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차가운 물보다 약 2.33배 정도 더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m.1은 뜨거운 물의 유량은 2.33 곱하기 m.2 차가운 물 공급하는 것보다 약 2.33배를 더 넣어줘야지만 45도씨의 그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예제 10번인데요. 예제 10번은 Cooling of Refrigerant 134A by Water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그림을 봤더니 열교환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문제부터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냉매라고 하는 R134A is to be cooled by water in a condenser. 그래서 컨덴서라고 하는 열교환기입니다. 일종의 열교환기인데 일단 뜨거운 그 냉매를 물을 가지고선 우리가 순행한다라는 거죠. 냉각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The refrigerant enters the condenser with a mass flow rate of 6 kg per minute
at 1 megapascal and 70 DC and leaves at 35 DC 이렇게 되어 있고요. The cooling water enters at 300 pascal and 15 degrees Celsius and leaves at 25 degrees Celsius. And neglecting any pressure drops, determine A. Mass flow rate of cooling water required, and B. The heat transfer rate from the refrigerant to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해보죠. 자, 이 스텝을 그려서 일단은 이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열교환기, 컨덴서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컨덴서라는 거는 일종의 히트 익스체인저입니다. 열교환기인데, 자, 이 문제 보시면은 냉매가 들어가는데 이 컨덴서로 히트 익스체인저로 매스 플로 레이트이 이렇게 되고 압력과 온도가 주어졌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뭐 이렇게 그냥 2D로 그리시면 됩니다. 2D로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냉매가 들어가는 쪽, 냉매가 나오는 쪽에서 지금 스테이트를 1, 2, 3, 4 워터가 들어가고 워터가 나오는 곳을 1, 2라고 놨고 냉매가 들어가고 나오는 곳을 3, 4라고 놨네요. 그죠? 자, 그러면 냉매 써주시고 3번 자, 온도하고 압력 주어져 있고 이때에 냉매의 매스 플로 레이시 6kg per minut이다 라는 것까지 적어 주시고 자,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느냐 35도씨에서 떠난다 라고 하는 지금 조건 하나만 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은 냉각수는 열교환기로 들어갈 때에 15도 그 다음에 300kPa로 들어가서 25도씨로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neglecting any pressure drop 하라고 했으니까 이 300kPa로 들어간 건 나올 때도 어떻다? 300kPa이란 얘기고 1MPa로 들어간 건 나올 때도 어떻다? 1MPa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 온도를 보시면요. 70도, 이 뜨거운 냉매가 들어가서 35도씨로 식혀주기 위해서 15도라는 비교적 차가운 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면 일단 냉매는 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워터는 이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쉘이라고 얘기하는데 껍데기를 통해서 이 공급이 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70도 뜨거운 냉매가 15도의 차가운 물하고 열교환이 일어나겠죠. 온도라고 열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흐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냉매에서 워터 쪽으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 냉매의 입장에서 냉매의 입장에서 열이 나가는 거고 워터의 입장에서는 열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냉매는 열을 뺏기니까 점점 식어서 75도씨까지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나오게 되고 반면에 워터는 이 냉매로부터 열을 받으니까 15도로 들어간 게 뜨거워져서 나올 때는 25도씨로 나온 그러한 모양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할 때에 첫 번째 얼마만큼의 그 냉각수를 흘려줘야 되느냐, 그래서 m water가 어떻게 되느냐를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 얼마만큼의 열이 전달이 됐느냐, 즉 이 Q.R을 구하든지 QWin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뭐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이 굉장히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스텝 1 determine 첫 번째 A m.w를 구하시오. B는 Q.win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러가지 가정이라던가 주어진
조건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식이 mass conservation하고 energy conservation 이 두 가지 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m.in equal m.out 하고, 그 다음에 e.in, e.out 이라고 하는 mass conservation과 energy conservation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m.w하고 q.w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식 m.in은 뭐가 있습니까? m.water 1 더하기 m.3 equal m.2 더하기 m.4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m.1하고 m.2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m.1하고 m.2는 같죠? 이 안에서 매스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steady state라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m.1, m.2는 m.w 워터의 mass flow rate과 같은 거고, 마찬가지로 m.3, m.4 변하지 않고 m.3, m.4는 m.r 냉매의 유량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여기 있는데요. 지금 일단 열교환기 해석할 때, 이 전체 열교환기 해석할 때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전체 열교환기잖아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볼 겁니다. 이 열교환기 이 쉘 부분, 이 안쪽하고 바깥쪽하고는 열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잘 인슐레이션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의 열교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Q 닷 중요하지 않고, 열교환이 일어날 때 어떠한 work interaction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work 필요 없고요. 스테이셔너리 시스템,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 열교환기도 아이센탈픽 디바이스인 거죠. 그죠? 그래서 E.in, E.out 여기다 써보면 m.1 h1 더하기 m.3 h3가 in, 그 다음에 m.2 h2 더하기 m.4 h4가 out. 그죠? out. 자, 매스 컨서베이션으로부터 m.1하고 m.2가 같고 m.3랑 m.4가 같고,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m.1은 h1 빼기 m.2 h2 equal m.4 h4 마이너스 m.3 h3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m.로 이제 묶어볼 수 있는데, m.1하고 m.2는 뭐다? 같은데 m.w다. 그래서 m.w h1 마이너스 h2 equal m.4 equal m.3는 m.r, 그래서 h4 마이너스 h3 이러한 식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m.r은 6kg per minute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H1, H2, H4, H3 구할 수 있겠죠. 자, H1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엔탈피 구할 수 있을 텐데 온도하고 압력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 스테이트 2 온도하고 압력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 스테이트 3 온도 압력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 스테이트 4도 마찬가지로 온도하고 압력이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구해지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m.w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구하는 거. 자, 한쪽은 워터고 한쪽은 냉매입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압력이 높은데 온도는 작으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 그 다음에 스테이트 3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냉매는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테이블 가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요. 하여튼 뭐 1번하고 2번은 앞선 예제 9번과 마찬가지로 일단 H1은 HF 주어진 온도. 그래서 테이블 A4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62.982 kJ/kg 되고요. 그 다음에 H2는 마찬가지로 HF at 25도씨 104.83 kJ/kg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3랑 스테이트 4는 워터가 아니에요. 냉매이기 때문에 테이블 다른 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MPa에 70도씨 그 테이블 A13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A13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입니다. 그래서 H3는 303.85 kJ/kg 찾았고요. 그 다음에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냉각돼 가지고 나오는 조건을 봤더니 얘는 컴프레스드 리퀴드 상태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H4는 HF at 주어진 온도다 라고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1, H2, H4, H3 다 구하셨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물의 공급 유량을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29.1 kg/min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구해야 되는 그 냉매하고 그 다음에 워터 사이에 그 열교환이 얼마나 됐느냐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그 쉘까지 고려한 쉘하고 그 인바이러먼트 사이에 경계를 두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튜브하고 그 쉘 안에 있는 워터하고 경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컨트롤 볼륨을 이 튜브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튜브만 잡으면 튜브에 해당하는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튜브는 튜브 안하고 튜브 밖하고 열 전달이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다? 워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 Q.in 마이너스 Q.out인데 워터 입장에서 보면 Q.in이 있는 거잖아요. 열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니까 있고 중요하지 않고 델타 W는 단지 열 전달만 일어나기 때문에 없고요. 그죠? 이꼴 뭐가 돼요? 델타 H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H2 알고 H1 알고 m.w 구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q.in이 뭔지 구하실 수 있겠죠. 예, 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1번인데 Electric heating of air in a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The electric heating systems used in many houses consist of a simple duct with resistant heaters. Air is heated as it flows over resistant wires. Consider a 15 kilowatt electric heating system. It enters the heating section at 100 kilopascal and 17 degrees Celsius with a volume flow rate of 150 meter cubic per minute. If heat is lost from the air in the duct to the surroundings at a rate of 200 watt, determine the exit temperature of ai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하우스 많은 그 하우스의 히팅을 위해서 어떠한 그 일렉트릭 히팅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일렉트릭 히팅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덕트 안에다가 이런 일렉트릭 그 리지스턴트 와이어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 이 히터가 뻘겋게 달궈지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선 이 공기를 히팅 해주는 그런 방식을 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온도를 사용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외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내의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줍니다. 그래서 이 실내가 있으면 이 바깥에 이제 덕트가 있어서 공기 덕트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근데 이제 추운 겨울날 밖에 온도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17도씨라고 되어 있죠. 이게 17도씨인데 따뜻하게 데펴주려면 여기에 이제 이런 전기 히터를 통해서 뭐 한 25도씨 뭐 이렇게 이제 데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덕트 시스템을 빼다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 자, 이 바깥에서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는 17도에 일단 100kPa이고 볼륨 플로우 레이트이 150m cubic per minute로 공급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17도의 온도를 따뜻하게 데펴주기 위해서 그 리지스턴 히터에 공급하는 그 파워는 15kW를 공급해주고 있고 이 덕트가 잘 인슐레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어떤 열 에너지의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200W라는 열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텝 1 determine T2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스텝 2 스키매틱 다이어그램 덕트 시스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을 좀 풀어서 쓰면 Q.in 마이너스 Q.out 마이너스 work.out work.in m. 쭉 쓰는데 마찬가지로 스테이셔너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남은 거는 H2-H1 정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따져보면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의
공기를 덮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열을 공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 resistant 히터는 열이 아니라 1이다 라고 여러 번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Q닷은 없고요. Q닷 있나요? 예, 여기 열 손실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없앨 수 없이 남겨둬야 됩니다. work.out 있습니까? 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바깥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 work.in 여기 있습니다. 15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텀만 남아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work.in minus q.out equal m. times h2 minus m. h1 이렇게 됩니다. 괜히 바꿔 썼네요. m. times 델타 h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에어가 아이디얼 가스 그러면 CP 델타 T죠. T2 마이너스 T1으로 쓸 수 있습니다. work.in 15 kW 15kJ/s 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Q.out은 0.2 kJ/s 이렇게 쓸 수 있고요. CP 책에서 공기의 CP 찾아주면 되고 T2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고 T1 주어지기를 17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T2를 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또 모르는 게 있어요. m.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m.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m.이라고 하는 거는 v. volume flow rate divide by specific volume. specific volume은 어떻게 구해요? ideal gas equation PV equal RT.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거는 RT1 over P1. P1 100kPa, T1 17도씨인데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디얼 가스 이퀘이션 푸실 때는 디그리 셀시우스로 쓰는 게 아니라 켈빈 스케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0.287 곱하기 290 divide by 100 해서 계산하시면 0.832 미터 큐빅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자, 이거를 대입하시고 이쪽은 150 미터 큐빅 퍼 미닛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1 미닛은 60세컨이다 라고 해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m-3kg/s이 나옵니다. 3kg/s을 대입하시고 CP 값은 책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1.005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미지수인 T2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T2는 21.9도씨